저희는 매번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하죠. 머릿속으로는 해야 할 게 산더미인데 몸은 안 움직이고 가슴 한쪽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한 느낌.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실행이 안 돼서 스스로를 탓하고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는 늘 자신을 자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걸 다 그냥 내 문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의지가 약해서, 끈기가 없어서, 남들만큼 절실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지금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실패해도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요. 10년 넘게 피우던 담배도 끊었고 최근 3년 동안 바디 프로필도 2번이나 찍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끊었고요. 지금은 굶주에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신기한 건 제가 갑자기 막 의지가 강해졌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 뭐 다이어트든 금연이든 공부든 사업이든 나는 도대체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나는 지금까지 안 되는지, 그리고 당장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지가 분명해지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실행이란 게 안 되면요, 먼저 나의 의지를 의심하잖아요. 아, 내가 너무 나약한가? 왜 그렇게 끈기가 없지? 저도 예전에 이 실행이 안 되는 이유를 제 성격에서 항상 찾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와서 보면 이 성격이나 의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푸는 방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우리 병원을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병원에 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어디가 아픈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상황에서부터 좀 증상이 심해졌는지, 최소한 이 정도는 스스로 짚어보고 병원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도 제대로 설명을 하고 약을 처방받던 치료를 받던 좀 정확한 방향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실행도 똑같습니다. 무작정 내가 열심히 해보자,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보자,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왜 멈춰 있는 건지 스스로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 과정을 건너뛰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매번 같은 다짐을 하고 같은 방식으로 실패하고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 결론이 더 강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실행이 안 되는 이유를 계속 들여다보고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발견한 건요, 멈추는 타이밍이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크게 2가지로 갈린다는 걸 찾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릴 이 2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 유형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어떤 유형인지 한번 진단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완벽주의형입니다. 이 유형은요, 내가 하기 싫어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하고 싶어서 실행을 멈춥니다. 계획은 누구보다 꼼꼼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생각도 깊고 시작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 이 실행을 계속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런데 막상 이 실행을 하려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탁 치고 올라옵니다. 아, 이 정도로 시작해도 되나? 지금 하면 괜히 내가 부족해 보이지 않을까? 아, 좀 더 준비하고 시작하자. 조금 더 완벽해지면 내가 그때 시작하자. 그래서 미룹니다. 그래서 더 준비하고 목표를 정리하고 완벽해질 때까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거는 신중함처럼 보일 수 있어요. 물론 신중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안쪽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신중함을 넘어서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는 남들의 시선에서 이제 평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요, 이게 실패했을 때 나 자체가 드러나는 게 굉장히 두려운 상태인 겁니다. 이 완벽주의를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대부분은 강한 인정 욕구가 깔려 있습니다. 잘해야 인정받고 잘해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잘해야 나 자신도 나를 인정할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이 완벽주의형은요, 실패를 그냥 결과가 안 좋았네 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실패를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증거로 받아들여요.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너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벽주의형이 계속 미루고 회피하고 멈추게 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완벽한 준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나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선택에 훨씬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런 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시작해라, 완벽주의를 버려라, 이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더 움츠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요, 억지로 의지를 밀어붙여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실행을 못하고 멈춰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완벽주의형은 내가 두려움과 이 인정욕구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째 유형입니다. 바로 무기력형인데요. 이 유형은 겉으로 보기와는 다르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잘하고 싶어 해요.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해야 할 것도 분명히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몸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고요,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멈춰버린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나는 뭐부터 해야 되지? 이게 맞는 선택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괜히 시작했다가 더 지치고 에너지를 뺏기는 건 아닐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단지
내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에너지가 바닥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대부분의 무기력형의 경우에는요, 에너지를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해결책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에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불안, 관계에 대한 걱정, 직장 상사 스트레스 등 내가 잘해야 한다는 압박, 그리고 실수하면 안 된다는 긴장, 이런 감정들이 하루 종일 내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뇌는 이미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버린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뇌 과학적으로 우리 뇌는요,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에너지를 불안이나 걱정, 그다음 관계 스트레스 같은 곳에 계속 쓰고 있으면 내가 무언가 시작할 힘이 거의 없어진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력형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냥 무기력하게 보이는 사람, 지친 사람이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난 뒤에 멈춰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제가 두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유형이요, 좀 많이 달라 보여도 실제로는 같은 지점에서 실행을 멈추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완벽주의형은 실패가 두려워서 멈춘다고 했죠. 잘못됐을 때 내가 드러나는 게 무섭고 그 평가받는 상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선택을 미루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기력형은 실패 자체가 막 많이 무서워라기보다는 많은 에너지를 이미 감정에 쏟아붓기 때문에 그 실행을 감당할 힘이 나에게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멈춰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미 내가 많이 지쳐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흔들리면 내가 진짜 무너질 것 같다는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방향은 조금 달라 보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감정의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무의식은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시작을 미루게 되고 선택을 늦추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여러분이 의지가 없어서도 아니고 게으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뇌가 나 자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행동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안 순간부터는 방향을 잘 잡아줘야 돼요. 더 강해져야지, 이번에 내가 진짜 해본다, 이런 다짐을 해도 계속 실패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안 순간부터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실행을 잘하려고 애쓰는 대신에 내가 멈추지 않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시도를 해보고 그 방법들을 정리해보니 가장 효과적인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두 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한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감정 조절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감정 조절은요, 화를 일부러 억누르거나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감정 조절은요, 지금 내 상태를 아는 것, 딱 거기까지입니다. 뇌 과학에서는 이걸 알아차림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실행이 안 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야 한다는 건 머릿속으로 너무 잘 아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은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지금 시작해봤자 뭔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 상태로 하면 또 실패하지 않을까? 괜히 했다가 내 이 자존감만 더 깎이는 거 아니야? 이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안이라는 감정에 반응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불안이라는 감정이 올라올 때는요, 뇌에서 편도체라는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이 편도체가 하는 역할은 이겁니다. 위험한 거 아니야? 너 상처받을 가능성 있지 않아? 이거 실패하면 우리 괜찮아? 이런 질문을 저에게 막 던져요. 근데 이런 상태가 돼 있으면요, 뇌는 자동으로 자기 보호 모드로 돌아가요. 그래서 나타나는 행동 패턴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미루기, 귀찮음, 막 과도하게 책상을 정리하고요, 안 할 핑계를 찾고 그냥 아예 안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건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라요, 뇌가 나를 지키려고 멈추는 반응입니다. 그럼 이 감정 조절에서 알아차림은 어떤 게 다른 거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알아차림은 저희가 불안을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지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불안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구나, 이런 감정을 알아차려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문장이 나오면 뇌에서는 다른 변화가 생겨요. 불안을 담당하던 편도체가 조금은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 판단이라는 걸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다시 개입을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감정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다시 내가 운전대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알아차림을 안 하고 그냥 내가 실행하면 되잖아, 그게 뭐가 달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알아차림 없이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잘해야 돼, 이번엔 내가 이걸로 무조건 증명을 해야 돼, 절대 실패하면 안 돼. 그래서 과정보다는 이 결과 하나에 엄청나게 흔들리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하루 운동 쉬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역시 나는 안 돼, 다이어트하는 뭔 사람인가 봐.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역시 난 사업 체질이 아닌가 보다. 행동을 하긴 했지만 다음 행동이 없죠. 여기서 그냥 포기를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알아차림을 한 상태에서 행동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불안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기 싫은 마음도 그대로 있어요.
갑자기 마법처럼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내가 인지를 하고 시작합니다. 아, 지금 내가 불안한 상태에 있구나. 실패에 대한 비난을 두려워서 걱정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걸 정말 잘하고 싶구나. 이걸 알아차리면요, 내가 어떤 다음 선택을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이것도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냥 한 번 운동 안 갔다고 아이씨 나는 다이어트 못해 가 아니라, 아, 내 체력이 이 정도구나. 내가 너무 힘들어서 헬스장을 가기 싫어하는구나. 또는 아, 내 생활 패턴을 보니 이 시간대는 무리구나. 다음 시간대로 한번 다시 도전해보자. 여기서 나의 자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실패 자체가 정보, 즉 데이터가 돼버린다는 거죠. 실패 자체가 엄청난 자책이 되면요, 그 데이터를 쌓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다시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포기를 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알아차림을 하고 나면은 나에게 힌트가 되고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실행이 한 번 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알아차림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스텝을 밟아야겠죠. 이제 두 번째 해결책 말씀드려볼게요. 바로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뭐야 또 그 소리야?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요, 환경에 취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이 환경이란 거는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알고 실행을 할 때는 의도적으로 환경을 바꾸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담배를 끊을 때는요, 의도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확 줄여버렸고요. 술자리도 굳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선택이죠. 아니, 나가면 주변에서 다 피우고 술 마시는데 나 혼자만 끊는 건 내가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아마 여러분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주변의 5명 평균이 내 위치와 수준이다.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정말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주변 친구들이 다 직장인이었습니다. 그 환경에서는 제가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불안한 길을 가냐? 안정적인 선택을 해야지 않냐? 퇴근이 없는 삶이 너무 팍팍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죠. 근데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용기를 내서 사업가 모임이란 걸 한번 나가봤습니다. 근데 완전히 신세계가 펼쳐졌어요. 그냥 다른 세상이라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거기 안에서는요, 내가 계속 실행하고 도전하는 게 당연했고요, 내 사업을 위해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퇴근 시간이 없고 항상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거기 있으면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상이에요, 정상.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살인이 신입생 정도로 귀엽게 보고 있는 거죠. 이 차이가 정말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실행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인간은 내가 속한 환경이 보여주는 세상을 전부다라고 믿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이미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집단을 이루어서 진화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내가 속한 환경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하는 선택을 하면 내가 틀린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걸 또 두려워하게 되는 거고, 이건 내가 단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진실인 것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하고 싶은 일로 돈을 벌 수 있다. 둘째, 그건 배부른 소리다.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말들 중에 하나가 틀린 걸까요? 제 생각에는 아닙니다. 둘 다 맞습니다. 실제로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하다가 부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맞냐 이런 정답이 아니라, 나는 내가 어떤 세상을 믿고 살아가기로 선택을 했느냐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내 환경을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집단에 들어가면요, 서로 응원을 하고 그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 돼요. 근데 그 외부로 나와서 무슨 배부른 소리냐 라고 말을 하는 집단에 가면 내가 그냥 철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서로 믿고 살아가는 세상이 다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우리가 실행이 안 됐던 거는 내 의지가 약하고 어떤 선택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가 한 선택을 누군가는 이상하게 보는 그런 환경에 내가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일, 뭔가 실행해야 될 게 생기면 환경에 내 몸을 던져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실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간단히 정리해보면 우리를 멈추게 했던 건 단순히 의지나 이런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서 나를 계속 몰아붙이던 감정이었고, 두 번째는 환경 설정이 안 된 것이었죠. 그래서 방법은 단순합니다. 실행이 안 될 때요, 여러분 자책하지 말고 그냥 내 감정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라고 한번 알아차리고 나를 도닥여 주시고요.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않는 그런 환경을 단 하나라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바뀌어도요, 우리는 계속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목표를 향해 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